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름을 좀 바꾸긴 했는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회사 이름이 입에 붙질 않아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스코 케미칼이라 불리던 회사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일본 혼다와 포스코 홀딩스가 서로 손을 잡고 2차전지 소재 쪽 개발에 함께 하기로 이제 코어를 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즉, 이 2차전지 소재 쪽에 힘을 들이고 있는 우리 포스코와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혼다가 서로 손을 잡은 건데요. 이거는 이 전기차 배터리의 내재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즉,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을 제외하고 이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와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한꺼번에 손을 잡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전기차의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셀 업체를 아예 그냥 건너뛰고 소재를 직접 받아서 이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가 직접 배터리를 제조해서 자기 자동차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가격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 셀 업체들을 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그만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하늘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혼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미국 테슬라하고 미국 포드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는 경쟁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도 향후 가까운 미래에 새로 등록하는 새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약 62% 정도를 전기차로 하게 만들겠다고 이제 미국 정부 공격적으로 목표를 제시했죠. 그러면서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완성차 업체들은 점점 더 내연기관차 제조를 꺼리게 되죠. 왜냐면 이게 등록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싸리 전기차로 옮겨가는 게 완성차 업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장은 전기차 대중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죠.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셀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재 업체에서 완성차 업체, 여기에 이제 둘이서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하면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 그룹과 일본 혼다가 이번에 사업 협력을 하겠다고 한 사진 찍은 이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은 생긴 지 오래된 회사입니다. 71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여러 번 이름을 바꾸다가 최근까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가 요번에 2023년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완전히 회사 이름을 바꿨죠. 미래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자기들을 포맷 지으면서 이름도 거기에 맞게 바꾼 겁니다.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큰 매출은 이 배터리 소재 쪽에서 나옵니다. 58% 정도가 이 배터리 소재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존 제철이나 이런 철강 쪽에 치우쳐 있던 이제 이런 매출 구조를 점차적으로 2차전지 쪽 첨단 소재 쪽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양극재와 음극재 이 두 개 양음극재를 지금 제조하는 게 이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주된 사업이 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지난 2022년부터 국내외 공장들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합작업체들과 함께 해외 공장을 같이 합작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 캐나다의 얼티엄 캠이라는 회사는 포스코 퓨처엠과 GM이 합작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얼티엄 셀즈라는 회사는 LG 솔루션과 LG 엔솔하고 GM이 합작해서 만든 배터리 셀 업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업체죠. 여기다가도 양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음극재도 이 얼티엄 셀즈에다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I와 한 10년 정도 장기 계약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이 양극재 소재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은 안정적인 거래 상대방들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평가되죠. 그만큼 이 포스코 퓨처엠이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증설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2025년까지는 국내께 가장 16만 하여튼 규모 캐파가 16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캐파고, 이게 그러다가 이제 2025년을 지나면서부터 이제 해외 공장을 더 많이 짓게 됐죠. 이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에 의해서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면 때문에 아싸리 그냥 공장을 해외에다가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이제 전기차 대중화가 가속화가 되면서 2차 전지의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5년까지는 2차 전지 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 초과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설을 해도 이 물량 공급 우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작년 실적만 봐도 재작년에는 1조 9천억 정도 했던 매출액이 작년에 3조 원으로 점프했습니다. 거의 1조 원 정도가 늘었죠. 그만큼 이 2차 전지 소재 쪽은 수요가 이 공급을 이미 너무 아직까지도 좀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팔려요. 만들기만 하면. 영업이익 또한 1,530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1,148억 정도. 작년보다는 좀 소폭 줄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런 1,000억대의 이제 당기순이익을 달성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 최대주주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 최대주주 이쪽하고 여타주 다 포함해서 62.5%를 최대주주가 갖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그만큼 경영권이 안정돼 있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 바로 이 유통 주식이 줄어들면서 품절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2022년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 적정 주가 34만 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급등으로 이미 작년 실적은 주가에 다 반영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혼다하고도 배터리 내재와 관련해서 이 포스코 그룹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미 GM과도 합작회사로 북미 지역의 공장을 직접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직접 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 포스코 퓨처엠의 고객사는 계속 늘고 있고 수요도 자신들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보다 수요가 더 넘쳐 흐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도 실적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게 어디까지 증가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것도 있고, 왜냐면 아직은 이 공장에 대한 투자나 이런 투자 비용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늘지는 않지만 이게 2025년까지 1차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이 아주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 공급 초과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은 미래 가까운 2024년까지는 좀 전혀 이 공급 초과에 대한 우려 없이 꾸준히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신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시장 자체로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 배터리도 갑자기 증가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 소재에 대한 수요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특히 올해 2023년과 2024년 이렇게 해서는 계속 수요가 여전히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상태고, 2025년쯤 되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똔똔 정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때까지는 전기차의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올해 내년까지는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우상향해서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더 좋은 기회를 또 잡으실 기회는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